윤락업소에 종사하던 영희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건소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다. 검진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선생님의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떨린다.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신다. 영희씨는 아무 생각이 들지도 않았다. 너무 허무맹랑해서 믿을 기운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집으로 온 영희씨. 곰곰이 생각에 잠겨본다. 5년 뒤 돈을 모아 목 좋은 곳에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었던 영희씨. 5년 뒤 자신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갑작스레 참아왔던 슬픔이 올라온다. 슬픔은 이내 곧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신의 꿈을 박살낸 것은 모두 남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영희씨는 다짐했다. 복수하기로. 될 수 있는 한 수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져 그들을 감염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녀는 근방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룸살롱에 취직했다. 에이즈 환자였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자주 다니는 영희씨. 이를 본 룸살롱 사장 철수씨는 그녀가 성병의 일종인 임질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철수씨는 최근 경쟁하고 있는 바로 옆 룸살롱 사장 원준씨가 떠올랐다. 안 그래도 최근 한바탕 싸웠기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찰나 그녀를 이용해 원준씨에게 임질을 감염시켜 혼내주기로 결심한다. 철수씨는 이런 계획을 숨긴 채 원준씨에게 화해를 하자며 불러낸다. 그렇게 원준씨는 영희씨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사실 원준씨는 평소에도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성격이기에 갑작스럽게 화해하자는 철수씨의 제안이 너무나 의심스러워 자신의 쌍둥이 동생 민수씨를 보냈었고, 영희씨와 동침한 사람은 원준씨가 아닌 민수씨였다. 이후 이 사실을 듣게 된 영희씨는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한 번 더 화가 나서 본인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고백한다. 에이즈 환자와 동침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민수씨. 결국 비관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후 조용히 혼자 지내던 영희씨. 2년이 지나도록 몸 상태가 별로 아프지 않은 것에 의아함을 느껴 병원에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 검사 결과 2년 전 검사는 잘못된 것이었고 영희씨는 그 어떠한 성병도 걸리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때 영희씨와 철수씨의 죄책은 무엇일까? 어떠신가요? 위 이야기는 사법고시 기출문제를 토대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우리 형법은 알고 있었냐 몰랐냐와 같이 무수히 많은 상황과 내적 동기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반전이 거듭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각 인물별 해당되는 제목을 쟁점으로 잡고 그 성립 여부를 전개해 나가면 되는 비교적 심플한 문제입니다. 저는 엉뚱하게도 이 문제를 보고 문득 스피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라고 말한 스피노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멸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이 세상은 인식되어지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세상은 인식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세상은 멀쩡히 굴러간다. 문득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저 명제는 증명할 수 없기에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위에 영희씨의 사례를 바라보면 그녀에게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시한부 판정은 곧 세상의 멸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가오는 멸망을 바라보며 사과나무를 심기보다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결심하죠. 멸망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나라면 사과나무를 심을 텐데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네 라며 넘겨짚으실 건가요?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즉, 우리의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죠. 각자가 살고 있는 세상의 멸망 시점이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멸망이 예정된 각자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만 인지하고 그에 대한 고민은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아직 멸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멸망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사과나무 하나 정도는 심고 계신가요? 멸망을 코앞에 두고 사과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면 멸망이 한참 남은 당신은 사과나무 하나 정도는 이미 심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안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 나라는 사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 삶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기개발적 명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이 내가 언젠간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메멘토 모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이죠. 우리는 태어날 줄은 몰랐지만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고민은 미래의 나에게 떠넘기며 살아가고 있죠. 죽음이라는 고민을 떠넘겨받은 미래의 나는 아마도 시간이 촉박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과나무를 심을 시간이 많은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은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